뭐 부모님들이 이제 어떤 자녀 양육할 때 사실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오는 불안을 선생님한테 좀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다 맞춰주고 다 이룰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적절한 좌절을 아이들이 겪는 게 더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개인의 문제로 몰고 가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시스템적인 거를 좀 들여다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우리 헬프님도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선생님들 비극적인 그런 사건들이 좀 있어서 선생님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추모 집회도 하고 기사나 이런 걸로 저도 좀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라는 학회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있는 학회인데 거기서 이제 최근에 이 세상을 떠난 이 젊은 교사 자살 사건에 대해서 좀 성명서를 하나 내신 게 있는데 이게 좀 저도 이거 읽으면서 이거 내 생각과 너무 비슷하기도 하고 또 헬프님들한테도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래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번 사건 이전부터 최근 수년간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폭력을 좀 가하는 일이 좀 늘어나서 교사분들이 본연의 임무 자체는 교육, 가르치는 일이시잖아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좀 감정 노동에 좀 시달린다. 이거를 정신과 의사들이 쓸 수 있는 이유가 진료실에 선생님들이 많이 오세요. 너무 힘드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고 휴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진료실에서 저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 어떤 자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뭐 때문이다라고 밝히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렵긴 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겠죠. 개인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뭐 무조건 사회 탓으로 또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무조건 온전히 개인 문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전에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우울증 때문에 개인의 문제다. 그거 진짜 위험한 생각이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쵸. 그럼 반대로 이 개인이 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럼 무조건 또 사회 탓이냐? 이렇게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게, 좀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사회나 어떤 조직이나 문제가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빨리 도와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게 학회에서 낸 성명이에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인정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근데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도움받을 수 없는 느낌을 느끼면 이게 자살 위험가 높다. 그게 더 절망적이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거를 뭐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과 스티브 마이어가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전기가 통하는 곳에 개들을 넣어요. 레버를 누르면 전기가 멈추는 방에 있는 개가 있고, 레버를 눌러도 전기가 안 멈추는 시설에 있는 개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시설물들을 이제 다 빼고 이제 이 울타리만 넘으면 전기 자극을 피할 수 있어요. 레버 눌렀을 때 전기 신호가 멈출 줄 아는 개는 이제 부정적인 자극, 불쾌한 자극이 흐르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전기 자극을 피해요. 근데 계속 레버를 눌러도 전기 자극이 멈추지 않았던 개는 요 울타리만 넘으면 전기 자극을 피할 수 있는데 그걸 피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무력하게 있는, 이런 게 학습된 무력감.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런 어떤 반응들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그런 게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생들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은 좀 많이 높아졌어요. 교내 상담센터, 위센터 등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좀 상담을 하기도 하고, 상담 교사분들이 또 상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학교 폭력 위원회나 이런 것도 이제 점점점 많이 열리고 중요하게 좀 보는데, 반면에 이제 이런 학생들을 좀 지도하는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돌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좀 건강하고
좀 그래야 또 이게 학생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학회에서는 이런 제안서를 좀 냈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보람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가 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온전히 교육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일을 도맡는다거나 좀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좀 정신건강 관리, 정신건강 상담을 좀 그래도 쉽게 접근성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선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좀 행복하고 그래야 아이들도 좀 행복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의 과도한 희생만으로 이어지는 어떤 조직이라면 그게 오래 갈 수는 없다. 이걸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모든 직장인이 그렇지만 좀 노동과 휴식이 좀 분리돼야 되는. 근데 이제 뭐 뭔지 알 것 같아요. 방과 후나 이제 부모님들이 퇴근 후나 이럴 때 이제 뭐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주말에도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선생님들의 정신건강에 좀 부정적으로 갈 수 있고. 그러네. 이게 완전히 오프가 돼가지고 나를 좀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네. 그래서 나를 좀 재충전하고 좀 스트레스를 좀 그래서 좀 풀고 그러고 뭐 또 리프레시된 마음으로 다시 학교를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이 부분도 요즘은 좀 많이들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인식이 별로 없다가. 그러니까. 세 번째는 사실은 수년간 학교의 문화가 급격하게 좀 바뀌면서 교사분들이 좀 피해자가 되는 상황도 좀 발생하고 있는, 약간 너무 또 이렇게 치우치진? 너무나 이제 많은 의무들, 책임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긴 했죠. 그 교사의 권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은 너무 희석된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인권만 좀 중시하게 되면서 교사의 권리가 뺏어가고 좀 의무만 지우는 게 좀 계속 된다면 이거는 교육의 붕괴가 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번째가 사실은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좀 공감했던 부분이, 우창 선생님은 아이를 또 키우지만 완벽한 부모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교사들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렇죠.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부모로서도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선생님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들이나 아빠들도 뭐 이렇게 애들 혼내놓고 또 자책하시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막 이러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시는데, 선생님도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존재인데 뭐 부모님들이 이제 어떤 자녀 양육할 때 사실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오는 불안을 선생님한테 좀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교육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선생님도 사실은 사람이고 그렇죠. 내가 아이한테 실수하듯이 선생님도 그럴 수 있는 존재인데 너무 좀 완벽함을 기대하고 무조건 뭐 우리 아이를 다 감싸고 사랑으로 보살피기를 좀 바라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아이들의 좀 무절제 이런 걸로 좀 키울 수 있고, 교사로서의 어떤 자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규제라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육의 퀄리티를 계속해서 정말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고 그렇게 뭔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주는 거지. 교사라는 어떻게 보면 전문직에게 지시를 하는 게 교사 어떤 전체의 퀄리티를 올리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그걸 되게 오해하는 거지. 말하면 될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너무 오냐 이렇게 자란 아이는 사실 오히려 정신과 의사들이 봤을 때는 건강하지 않은 성인으로 갈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적절한 좌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맞춰주고 다 이룰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적절한 좌절을 아이들이 겪는 게 더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좌절을 해도 다시 내가 또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런 약간 힘을 계속 길러야지. 정말 맷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좌절을 해도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한 번에 그런 좌절감 없이 정말 이렇게 자란 뭐 아이나 그런 존재는 너무나 반대로 나약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되고 되게 스포일드 될 가능성이 크죠. 막 무조건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좀 되게 자기 가대성이 좀 커질 수 있는데, 이런 적절한 사실은 훈육이나 적절한 혼남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식이 좀 가하다면 문제지 그걸 조심해야지. 사실은 어느 정도의 훈육 같은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다섯 번째도 되게 중요한데,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특정 집단을 너무 뭐 가해자, 피해자,
뭐 이런 일이 있다고 뭐 학부모는 다 문제다 비난 쪽으로 막 맘충 막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것도 사실 좀 2차 가해가 될 수 있거든요. 약간 평가를 어떤 개인의 문제로 몰고 가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시스템적인 거를 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진상규명이나 처벌할 게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게 필요하지만 왜 이런 부분이 좀 발생했는지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보고, 왜냐하면 가해를 하는 사람은 또 언제든 나올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자꾸 몰아가고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런 거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성을 가지고 좀 면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이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없지 않을까. 제발 좀 우리 사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학회에서도 좀 희생양을 찾고 공격하기보다는 좀 더 서로를 좀 보듬고 비극을 이겨내는 게 모두가 좀 안전해지고 좀 건강한 것 같다.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고 상처 준다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막 편가르기,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사회적으로 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다 좋은 거거든요. 선생님도 좋고 아이도 좋고 부모님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어떤 그런 윈을 위해서 좀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잘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 내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은 전 특히 중요하다고 봐요. 학교가 건강해야 사회가 또 건강하지 않을까. 학교가 병들고 학교가 막 힘든 공간이면 거기서 자란 학생들, 미래 이제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뭐 선생님들, 이런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하면 좀 잘 관리하고 좀 잘 진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뭐 저희 정신과 의사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학생과 선생님이 이렇게 좀 서로 상호작용 좀 잘하면서 뭐 모두가 좀 정신건강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선생님도 학생이 정신건강이 안 좋으면 또 그런 학생을 좀 잘 보살피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선생님이 또 그런 일을 겪으면 그 선생님들도 좀 건강하게 진료받거나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일단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가 이번에 이제 7월 20일에 이 성명서를 좀 발표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뭐 한번 여러 번 읽어보면서 좀 공감 가는 분들이 많고, 진료실에 저희 병원에 오는 또 많은 또 선생님들, 환자들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해서 이런 콘텐츠를 좀 준비해 봤어요. 저희가 또 이 원문을 또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헬프님들도 한번 보시고 이쪽 상황에 좀 많은 공감을 좀 가져주시고, 막 서로가 서로를 너무 공격하고 물어뜯기보다는 조금씩은 좀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좀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